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실무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제안 이후 국무부는 아직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9월 하순경 실무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만남을 갖자고 한 보도를 조금 전 봤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just came out over the wires that he'd like to have a meeting,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부상의 제안은 미북 실무협상이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다음 날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날 미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반하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Chairman Kim honors the commitments that he made to President Trump. You know, I think President Trump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Chairman Kim doesn't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or conducts missile test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that they made when the two of them were together these three times. 북한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했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미 비난 발언을 이어가는 등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시설들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설들의 활동은 계속되거나 더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9일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IAEA는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if a political agreement is reached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한편 페루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북한의 핵 시설들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다른 시설들의 활동은 계속되거나 더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은 중대한 우려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루타 대행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IAEA와 즉각 협력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에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추방했고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의회 산하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독립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위원회는 1년간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성 행위를 평가 분석하고 행정부의 대응 방안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부처 간 공조와 지도력을 통한 러시아 영향 대응 법안은 국무부와 국방부 등 행정부처들이 협력해 러시아의 악성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크리티컬 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이란 정부의 악성 행위에 관한 대응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국내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분증 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의 동남아시아행 탈출 경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이 전자기기를 통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지난 2달 동안 200~300여 명이 체포됐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 승객들의 신분증을 태블릿 등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4곳의 단체 관계자들은 2달 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국 공안 당국의 검문 검색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탈북 경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냥 대충 올라와서 한두 명 검사하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한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안들이 올라와서 전부 다 그 신분증을 대조하고 과거엔 탈북민들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동남아시아 국가 접경까지 이동했지만 공안 당국이 전자기기로 IC 칩이 담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탈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김 목사와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지난 2달 동안 이런 검문 검색의 강화로 탈북민 200~300명이 체포돼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관lep승객에 관여된 사람들이 한 달에 못해도 한 30~40명은 동남아로 탈출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5명밖에 못했어요. 익명을 요구한 B단체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 등의 도움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 탈북자들을 동남아로 이동시켰는데 공안의 검문 검색 강화로 막혔다며 지금 중국은 초감시 공안 정국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UN 관계자도 지난 6월 중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search for North Korean escapees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탈북 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중국의 최근 대중교통 검문 검색의 강화는 지난 6월의 북중 정상회담 합의, 홍콩 민주화 사태 파장 차단, 다음 달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검문 검색 강화에 따라 탈출 경로가 위축되면서 탈출 비용 부담이 커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도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규모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미 한일 자유동맹 대신 북중러 전체주의 동맹을 선호한 결정이라면서 협정 종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으로 9일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철 전 군참모차장 출신 예비역 중장은 협정 종료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 분명히 공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의 핵포기 결단은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종료를 철회하고 나아가 미한일 동맹으로 발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실전 배치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사용으로 대체되고 액체 연료 미사일은 무력 시위와 대외 판매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루어진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9일 탈북 종업원 집단 입국 사건 직권조사 보고서에서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입국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강요와 위법,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